미국과 중국의 대리전격으로 치러진 대만 제16대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 후보이자 친미 반중 노선의 라이칭더가 당선됐습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구호와 함께 투표를 통해 시진핑에 대한 신뢰를 거부하자라는 표어를 들어보였습니다. 제1야당 국민당의 큰 어른격인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양안 관계에 있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믿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감을 표한 겁니다. 라이 당선인은 이 발언을 활용해 이번 선거는 대만을 믿느냐 시진핑을 믿느냐의 선택이라며 표심을 자극했고 선거 막판 반중 표심이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민당 입장에선 마 전 총통의 입방정이 실패를 불러온 셈인데 미국 뉴욕타임스도 중국의 그림자를 벗어나려는 대만인들의 열망이 선거 막판 표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이 당선인의 득표율은 40.05%로 두 야당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는 첫 기자회견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라며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등과 존엄이라는 전제 아래 공세를 교류로 대항을 대화로 바꾸겠다며 중국의 변화를 촉구한 만큼 앞으로 라이 당선인과 시 주석 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민진당이 대만의 주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기선제압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외교 1인자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선거는 중국의 지방사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독립은 대만 동포의 안녕을 위협하고 대만 해협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끊어진 길이자 죽음의 길이라며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라이 당선인은 5월 취임할 때 그를 위험한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한 중국의 분노를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우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중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중국과는 앙숙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자 국제사회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첫 대통령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는 대만 내 양안 관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대만 라이칭더와 미국 트럼프는 중국에겐 최악의 조합이라며 두 정상 모두 예측과 통제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중국과 으르렁대는 관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해 친미 정서가 깔린 대만 국가원수와 뜻을 모은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처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새 총통 취임식이 치러지는 5월 20일까지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포함해 대만산 수입품에 적용하던 관세이나 철폐 등 군사 경제적으로 다방면 압박을 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여러 수단을 동원해 국제교역의 주요 항로인 대만 해협을 봉쇄하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초대형 악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 9일 대만에서 무력 충돌 시 최악의 경우 한국이 대만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 봉쇄에 나서기만 해도 전 세계 GDP가 약 5% 감소할 걸로 추산하기도 했죠. 이에 반해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더리 기업인 TSMC의 가치를 앞세워 한미일 3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선 한미일 공조와 한중 관계 개선 사이에서 외교 경제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